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오전 7시 반입니다.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0-30%가 되고, 특히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 30%를 잡으면 1,500만입니다. 1,500만 명. 30%. 그리고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지금 좀 내렸을지 모르겠는데 한 27% 됩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살인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1,500만 명 된다. 그 1,500만과 대한민국이 공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1,500만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동체로서 존속할 수 있는 나라냐?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문명 건설, 제도 건설, 자본주의 건설, 민주주의 건설의 덕분입니다. 이 문명 건설의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깃발을 걸고 우리를 이끌었던, 한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욕하면서 그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KBS 국영방송의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새벽에, 이런 아침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어서 흐뭇합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입니다. 지금은 지난 연말로 퇴임을 했는데 니키 헤일리 아주 단정하게 생긴 이 여성분이 또박또박 북한 정권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주지사 출신인데 2024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니키 헤일리 대사에 한국인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2017년 북한이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재를 했고 이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그 전의 제재는 주로 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 3대 제재, 유엔의 3대 제재는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명줄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광물 수출, 석탄, 철광입니다. 주로 또는 수산물 수출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노동자를 보내서 돈벌이 하는 것도 차단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연간 400만 달러, 400만 배럴, 정유도 한 30-40만 배럴로 이렇게 줄이는 돈줄을 쬐고 기름줄을 틀은 막는 그리고 수출 창구도 봉쇄하는 이런 전면적 제재를 선도한 제재를 가능하게 만든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나오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게 먹히고 있다는 게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밝혀졌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는 뭐 평화선 또는 평화협정이라든지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로지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호소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내어놓은 게 영변 핵폐기, 과거에 많이 써먹었고 과거에 미국이 여러 번 속았던 그 카드를 꺼내니까 트럼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회담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재가 먹히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제재가 먹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의 통치 비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억 달러, 30억 달러씩 그 잔고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올해나 내년쯤 아마 바닥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줄어들면은 통치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충성분자들에게 선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북한 군대의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북한 군대는 자급자족 군대입니다.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 어려워지면은 군대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사건이나 암살이나 뭐 쿠데타 모의라든지 아니면 발작적 무슨 총기 난사라든지 이런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니키 헤일리 대사가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압도적인 제재안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아틀란틱이란 잡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에게 퍼줄까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이 아닌 이 미국의 여성 정치인이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위해서고 미국을 위해서지만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중국과 러시아 그 뻣뻣한 그리고 오만한 이 두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한때 또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정권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두 나라를 어떻게 설득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읽어보면은 헤일리 대사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유능한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사람은 일머리를 잘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풀어가면은 이 어려운 것도 성취될 수 있느냐. 이 헤일리 대사가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바로 트럼프의 태도입니다. 2017년으로 역사의 이 바늘을 돌리면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조롱했습니다. Little Rocket Man이다.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 군사적 옵션도 생각을 하고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북한을 칠 훈련. 또 이것을 북한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겁을 주기 위해서. 또 한때는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철수하는 그런 명령도 검토했습니다. 이것도 북한에 알려졌어요. 이렇게 북한에 대한 계속 압박을 하고 미국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는 전쟁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긴장감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 하반기였어요. 니키 헤일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른바 미취광이 이론을 유엔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헤일리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저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나도 말릴 수가 없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우리하고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 바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다가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면 득볼 게 뭐냐. 또 북경도 평양에서 가깝지 않느냐. 북경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는 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미국 이 경제 제재, 즉 무역 제재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담당하는 관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중국을 움직이도록 한 것은 지금 또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는 무역 제재입니다. 무역 제재.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워낙 많은 물건을 수입하다 보니까 연간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많이 매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무역 제재로서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 이게 바로 중국의 약점이었고 이것을 파고 들어간 게 바로 헤일리 대사고 지금도 존 볼턴이 이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제재를 하라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러시아에 많은 탈북자들이 가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가 있고 또한 탈북자란 말이 사실은 러시아를 떠돌던 이 탈북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사용된 겁니다. 그게 1993년이었는데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 러시아에서 떠도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썼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탈북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불목공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돼요. 유엔 제재. 이 항목을 가지고 러시아와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먼저 합의를 보고 나서 러시아를 설득했던 겁니다. 자, 중국도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 러시아도 여기 합의를 해야 된다.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에서 북한 편을 드는 나라는 지금 한 나라도 없다. 중국도 이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럼 러시아가 들겠네요. 러시아가 북한 편에서는 유일한 나라가 되겠느냐.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은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술, 매드맨 시어리가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마스터, 지금 볼턴의 전임자입니다만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 맥마스터의 역할은 뭐냐면 유엔에서 제재를 끌어내는 거는 니키 헤일리 대사가 하고 맥마스터는 이 사람 군 출신입니다만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유엔 안보리 말고 다른 나라, 세계의 다른 나라에 부탁을 강하게 해가지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금 중요한 나라에서 지금 북한 대사들이 다 축출되어 있습니다. 스페인도 최근에
김혁철이라는 이 북핵 협상 대표로 나오는 북한, 이 사람이 스페인 대사로 있다가 추방됐던 사람입니다. 또 추방된 그 비어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습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유조선이라는 레지스탕스 세력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그 중요한 나라에서 고립시켰습니다. 바로 그 역할은 맥마스터가 역할을 분담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니키 헤일리 대사가 만든 이 봉쇄망에 김정은이가 갇혔는데 문재인 정부까지 갇히려고 합니다. 헤일리 대사 이야기대로 지금 세계에서 김정은 편드는 나라는 문재인 정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자포자기 상태로 가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그래 되니까 지금 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볼턴 주도로 해서 이제는 대북 제재로서 승부를 보겠다. 대북 제재만 계속하면은 김정은이 항복을 하고 나오든지 핵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 또는 김정은의 굴복. 그래서 오로지 이제는 제재 강화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재 강화. 특히 북한이 기름을 들여오기 위해서 쉽 배와 배를 붙여놓고 기름을 환적하는 이것까지 감사해야 하겠다고 지금 서해 동해에는 여러 나라들의 비행기들이 와 있고 여기에는 우리도 지금 마지못해 아마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더구나 이 기름을 공짜로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기름을 밀수하는 건데 기름 밀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밀수하는 기름은 또 더 비싸게 사야 될 겁니다. 이래저래 죽을 맛이죠, 김정은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북핵 폐기 회의론자도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낙관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중국이 돕지 않고 러시아가 돕지 않고 한국이 돕지 않아야 되죠.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상한 통일부 장관을 내세워가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관계자가 와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니키 헤일리 대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